예, 이제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 거기 73번 문제부터가 이제 건축법 문제인데요. 우리 건축법부터는 이제 이론이라는 게 없죠. 그냥 외우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건축법부터는 이제 가끔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하나씩 보일 겁니다. 그거는 틀리라고 낼 만한 문제들을 수집해서 넣어놓은 거니까 그런 거는 정답만 하나 체크하시면 돼요. 예. 자, 73번 거의 뭐 매년 보다시피 하는 문제가 있네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모두 고른 것은 하고 나오죠.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기억번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화재입니다. 근데 문화재라고 전에는 단어 하나였는데 세상에 이렇게 써놔가지고 그냥 우리는 이거 갖다 외운다는 것은 힘드니까 그냥 문화재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한, 틀렸지. 예, 공장의 용도로만 쓰는 대지에 설치한 컨테이너형 간이 창고, 한 이동이 쉬운 것. 예, 이동이 쉬우면은 건축법 적용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건 틀려 있고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 조작실 있죠. 정답은 3번. 그래서 이건 거의 뭐 매년 나오다시피 하니까 다 외워놔야 됩니다. 예. 그다음 74번. 건축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인데요. 그 5번 지문 보시면은 이거는 너무나 많이 내요. 건축 신고를 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보는데 신고하고 나서 1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은 없어집니다. 단 건축주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 범위에서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데 6개월로 시험 나온 게 한 3번인가 나왔을 거예요. 이 교수면 무조건 6개월로 내요.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지. 예. 그 다음에 여기 1번 지문을 보시면은 이게 또 너무나 많이 나왔죠. 이거는 두 군데에서 똑같이 나와요.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해야 되는 거하고 내진 능력 공개 똑같은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진 능력 공개 대상과 그 다음에 구조 안전 확인서 제출 대상 건축물이 같아요. 같은 건물이야. 내진 능력 공개와 구조 안전 확인서 제출이 같습니다. 그래서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요. 내진 능력 공개라 사용 승인을 받은 즉시, 그러니까 건물이 완공되고 난 다음 즉시. 2층인데 뒤에 주요 구조부가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 그냥 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입니다. 그 다음 목구조 건축물은 또 200이 아니라 500제곱미터 이상.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해라. 내진 능력 공개해라. 그렇죠? 2번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위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 신고할 때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한테 제출. 3번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높이 5m를 넘는 공작물은 축조 신고해라. 5m 초과 태양열 발전 설비, 5m를 초과하는 태양열 발전 설비 축조 신고. 그다음에 4번 매장 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적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75번 문제. 예. 이거는 이제 틀리라고 내는 문제에 나올 수가 있고요. 다른 시험에 내는 걸 봤어요. 예. 근데 이거는 건축법에 딱 있어요. 허가권자가 가로구역, 사방이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대지를 가로구역으로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을 지정 공고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건축물의 높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걸 찾으라는 거예요. 높이를 정할 때. 그래서 높이를 정할 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도시군 관리 계획 등의 토지 이용 계획. 토지 이용 계획이 거기를 농지로 쓰겠대. 뭐 높이가 뭐 나죠. 중요하지 않겠죠, 그렇죠? 예. 근데 토지 이용 계획이 만약에 농지가 아니라 대지다 그러면은 중요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이 뭐냐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질 수 있죠. 예.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은 높이에 영향을 미친다. 토지 이용 계획이 농지일 때는 낮게 지을 테고 대지일 때는 높게 지을 테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해당 가로 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그 앞에 넓은 도로가 있으면요. 그 접해 있는 대지는 건물 높게 짓겠지. 높이 영향을 미칩니다.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소용 능력. 상수도, 하수도 용량이 크면 건물을 높게 지어도 괜찮네. 도시 미관과 경관. 야, 여기는 건물을 높게 지으면 저 뒤에 산이 안 보여. 예, 미관이나 경관 해칠 수가 있어. 이것도 건축물의 높이 영향을 미칠 테고, 에너지 이용 관리 계획. 이것이 아니야. 이게 틀린 거예요. 근데 이걸 왜 교수님이 에너지 이용 관리 계획을 갖다가 틀린 지문을 넣었냐 그러면요. 아니, 이쪽에 전기가 좀 남아, 에너지가. 그러면 건물을 높게 지어서 에너지를 많이 써도 괜찮잖아. 에너지가 좀 부족한 곳은 너무 낮게 지으라고 할 테고. 분명히 이게 에너지도 건축물 높이에 영향을 미칠 텐데, 이거는 법에다 안 만들어 놓은 거야. 예. 예. 그래서 법에 만들어 놓지 않아서 넣어놓고, 아마 이것도 넣으라고 주장하려고 이런 문제를 내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는 이런 문제 몇 번 나오잖아요. 그럼 법이 진짜 바뀌더라고요. 예. 계속 이제 시위를 하는 거지. 그래서 에너지용 관리 계획을 틀린 지문으로 쓴다. 왜? 아무거나 틀린 거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거. 예. 우리 당연히 아니 에너지가 좀 부족한 데서는 건물 높게 지으면 안 되고 에너지가 좀 남아돌면 높게 지어도 괜찮을 텐데. 근데 이건 안 넣어놓고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이런 것도 한 번만 들어두면 찾아낼 수 있어요. 76번 건축법령상 용어 정의에 대한 설명 중 바르지 못한 것. 틀린 거 찾기네. 틀린 거 찾기. 1번 연면적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고 그냥 연면적은 지하층 바닥 면적이 포함이에요. 근데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는 지하층 바닥 면적을 제외한다죠. 예. 1번 틀렸다. 주요 구조부는 우리가 외운다. 내기하면 바보지 주스는 한잔 마시지. 답이었다. 지하층,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층 높이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정확히는 평균 높이겠죠? 예, 그래서 땅 속으로 절반 이상 들어가면 지하층이다. 리모델링의 뜻, 건축물의 노후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 일부 증축, 개축이 리모델링. 초고층 건축물, 요즘에 이제 가끔 문자 많이 내고 있죠. 예, 초고층 건축물의 뜻, 50층 이상이거나, 예, 또는 뭐예요? 또는 200m 이상인 거. 그러면은 만약에 높이가 50층이고, 예, 50층이고 180m인 건물은 초고층이냐 아니냐? 초고층 맞죠?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초고층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요. 두 개 중에 하나만 해당하게. 그다음에 77번 층수 산정은 이건 자주 나와요. 건축법에서 층수 산정은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층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지문이 1번이에요.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63 빌딩이 몇 층이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63층이라 그러지만 우리는 알아. 지하 3층, 지상 60층. 그래서 63 빌딩은 60층.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 안 시키니까.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많이 나왔던 것이 5번 지문이에요.
층수가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는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물에 층수로 한다. 그 다음에 또 4번도 문제 많이 나왔어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물은 4m마다 끊어서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옥상에 옥탑방 같은 게 있을 때 건축 면적과 옥탑방의 수평 투영 면적을 계산해서 옥탑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는 층수에서 제외한다. 그런데 3번, 그게 국민주택 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옥상이 6분의 1까지도 더 큰 게 있어도 층수에서 제외한다. 2번, 3번은 안 나왔어, 시험에. 왜? 지문이 길다고. 78번, 건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입니다. 4번 보세요. 부속 건축물 있는 대지에 주된 건물을 축조했다. 이거 신축이다. 부속 건축물, 본체와 분리된 창고가 있는데 주된 건물 주택을 지었다. 신축입니다. 예. 그러면 1번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건축은 아니야. 그렇지만 건축법은 적용돼. 단지 건축이 아니죠. 건축의 종료,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이다. 기존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를 해체하고 종전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는 개축이고요. 5번 내력벽의 경우 벽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을 수선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양이다. 그래서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내력벽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의 수선 변경이 대수선이고요. 그러면 79번 문제. 건축 법령상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요. 조경, 나무를 심어야 돼요. 다만 건축법은 예외적으로 조경 등의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모두 고른 것은 그 밖에 조례나 특례, 건축협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조경이 필요 없는 거 축사 조경이 필요 없다. 짐승들 기분 좋으라고 나무 안 심어준다. 녹지지역, 녹관농자는 조경이 필요 없다. 그렇죠? 그 지역 자체가 조경이에요. 가설 건축물, 이거는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인데 길어봤자 3년 써. 3년 쓰기 위해서 나무 안 심어줘. 면적 4,00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그러면 우리 공장은 5,000제곱미터 미만이죠. 대지 면적. 4,000이니까 이거는 조경 의무가 없네. 상업지역의 자, 연면적의 1,500제곱미터 미만 제곱미터인 물류시설 하는데 연면적의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은 조경 의무가 없지만 단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일 때는 무조건 적용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적용 의무가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을 때 여기 보면은 축사, 그 다음에 니은번 녹지지역, 디귿번 가설건축물, 니을번까지 4번이네, 그렇죠? 이제 80번이 이제 대수선이 나왔습니다. 건물을 크게 붙이는 게 대수선. 대수선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경계의 벽이 아니지.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내력벽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 1번은 대수선이 아니고 다가구 주택 및 다세대 주택의 가구 및 세대 간 경계의 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네. 그렇죠? 3번 내력벽을 증설 해체 또는 내력벽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 수선 변경 쓰려면 숫자를 써야 돼, 수치를. 4번은 옛날에 있다 없어진 거예요. 2018년도에
국토계획법에서요. 미간지구가 폐지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건축법에서 2019년도에 폐지가 됐어요. 미간지구가. 폐지되기 전에는 미간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색채 변경은 대수선이라 허가받아요. 세상에 미간지구에 자기네 집 페인트 칠 새로 할 때 허가받아요. 예, 폐지 없어졌습니다. 예. 5번 지붕틀과 볼을 각각 2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변경. 그러면은 지금 거기 보시면은요. 지금 예. 지붕틀과 볼을 각각 2개 이상 해체해서 그 결과 뭘 하라는 거예요? 수선 변경하는 거죠. 수선 변경은 각각 3개 이상이어야 돼. 아니 각각 2개니 합이 4개 아니니? 아니야. 기둥도 3개 이상, 보도 3개 이상. 아무 데나 더하기 하는 거 아니야. 예. 그렇죠? 수선 변경은 각각 3개 이상이니까. 이것은 대수선이 아닙니다. 예. 대수선. 외워놓으면 안 나오고, 안 외우면 나오고. 81번 특별건축구역. 특이한 형태의 건물을 짓게 해주는 데가 특별건축구역. 특별건축구역 문제의 1순위. 특별건축구역을 지정을 못하는데 뽀개에서 접자. 뽀개에서 접자. 보전산지,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자연공원. 아예 건물 못 짓게 하는 곳들. 특이한 형태의 건물도 못 짓는다. 그래서 먼저 옳은 거 찾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옳은 거 찾기를 보시면은 시군구청장은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시군구청장이 자기가 관할하는 그 지자체에서 특이한 건물 좀 짓게 특별건축구역 지정해 주세요. 지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건축구역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해요. 특별건축구역은 시군구청장은 지정을 못하고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축법 조문을 찾아보면 건축법에서 조문수가 제일 많은 게 특별건축구역이야. 뭐 이렇게 많아. 너무 많아. 몇에 몇 해가지고 짜증날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그걸 공부한다는 것은요. 한 문제가 이게 한 뭐 6년, 7년 걸쳐서 한 문제 나올까 말까인데 이것 때문에 그걸 다 공부한다? 이거는 부질없는 짓이야. 그래서 중요한 것만 다 공부를 하는데 그 조문 중에는 국토부 장관이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걸 또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안 된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은 절대 특별건축구역 지정권자가 아니고 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보통 시도지사한테 신청하겠죠. 그 다음에 예전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이었어. 그런데요, 이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예.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예. 그래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지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 못하는 요 대상이 아니라고요. 예전엔 지정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니, 군사, 기지다. 그러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서 뭔가 하려고 해도 안 돼. 왜? 못하는 곳이니까. 거기는 아예 특이한 건물 못 짓게 하는 것이 정상이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거기가요 오염이 안 됐어요. 강원도 고성 같은데 바닷가 근처인데 이제는 철책 입고 했는데요. 그 모래가 오염도 안 됐어. 예전에 군사기지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특이한 건물 좀 지어서 예, 어떻게 개발을 좀 하려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는 특별건축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정될 수 없었지만 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도시개발구역에 대해서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있다. 거기 우리가 지금 시도지사 같은 경우는요. 지금 도시개발구역 이거 신도시 만드는 거거든. 그렇죠? 예. 거기는 당연히 특이한 형태의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거기다가 국토부 장관이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있는 곳,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곳, 그걸 다 외우려고 그러는데 절대 그러지 말고 국토부 장관이든 시도지사는 가리지 말고요. 신도시일 때. 신도시나 신시가지. 신도시나 신시가지는 다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걸 외우는 게 의미가 있을 수가 있었어요. 왜? 2005년도에, 아니, 2007년도가. 그때 처음 만들어질 때는요, 4개, 5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매년 늘어나, 우리 법에 나오는 요 동네도 지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계속 늘어나서 자고 나면 2개, 3개 늘어나 지금은 2페이지야. 페이지야. 진짜 페이지, 2페이지라니까. 그 2페이지인데 보면은 다 신도시나 신시가지야. 예. 하여튼 건물을 대규모로 짓는 곳은 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야. 외우는 게 의미가 없죠?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정 못하는 걸 외울 거야, 지정하는 걸 외울 거야. 이거 2페이지인데 꼭에 접자. 예, 꼭에서 접자만 외우는 거지.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81번에 3번이 옳은 겁니다. 당연히 지정할 수 있죠. 정비구역도 지정할 수 있어. 택지개발지구 지정할 수 있어. 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특별구역 건축구역에서 특례사항을 적용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짓는 거 특례 적용 안 해줍니다. 예. LH가 지을 때나 특례 규정해주고, 그래서 역시 그것도 뭐 특례 적용해주거나 뭐 이런 게 쭉 나오지만 절대 그 외우는 거 아니야. 너무 많아. 예. 거기에 허그는 없어요. 허그가 주택 짓는 곳이에요? 아니면 보증스러운 곳이에요? 보증스러운 곳이에요. 예. 보증스러운 곳이다. 그래서 이 허그는 보증스러운 곳이고 얘네들의 주 업무가 뭐 주택 짓거나 그런 애들 아니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짓는 건 특례 적용 안 해줘요. 주 업무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지정 신청 기간, 지정 신청 기간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 특별건축구역의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 때 변경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변경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변경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다음 82번 건축물의 종류와 용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게 요즘에는 한동안 안 나왔어요. 좀 뜸해요. 뜸한데 그래도 이 기본적인 함정을 파는 건 몇 개는 체크해야 돼요. 건축법상 공간은 단독주택이다. 동물원, 식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 유수 호스텔은 수련시설, 안마원, 일종근생, 어린이회관, 관광휴게시설, 맞아요. 어린이회관은 절대 노유자 시설이 아닙니다. 관광휴게시설입니다. 분자동이 예전에 그 어린이회관에 제가 갔는데, 아니, 거기서 분식집을 시켜 먹는데 너무 비싼 거야. 눈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저 눈 좀 튀어나왔잖아요. 그때 튀어나온 거예요. 그 이유가 관광휴게시설입니다. 83번이 이제 도로입니다. 도로. 틀린 거 찾기. 5번. 연면적의 3,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지는
연면적의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죠. 그래서 5번 틀렸고요. 1번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도로가 될 수 있다. 보행이 가능하고 폭이 3m 이상이면 도로는 원칙적으로 너비 4m 이상이어야 된다. 이거 원칙이죠. 예외 2m, 3m짜리도 있고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고자 할 때 원칙적으로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기가 곤란할 때 동의 안 받아도 되고 두 번째,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던 사실상의 통로로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제가 그거 가지고도 한 시간 내내 강의를 합니다. 저기 투자자 강의 때 그게 돈이 되는 땅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4번 허가권자가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고자 할 때는요. 폐지나 변경은 예외 없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예. 그 다음 84번 용도 변경이 나옵니다. 용도 변경. 자, 용도 변경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번 도축장. 도축장은 어디에 썼어요? 다산전, 문영교, 근주기, 기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의 도축장. 맨 밑에 있었죠. 동물원은요.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 있으니까 밑에서 위로 가는 거죠. 밑에서 위로 가니까 용도 변경 허가. 예. 도축장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있습니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도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내신 교수님은 진짜 유머가 있어요. 동물 입장에서는 천당에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의 천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도축장에서 동물원. 그렇죠? 그렇죠. 지옥에서 천당 가는 건데 일부러 이렇게 한 거죠. 진짜 유머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예. 이 지문을 만드신 분. 그래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도축장, 도계장, 작물 재배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도축장, 도계장, 작물 재배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맨 밑바닥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맨 밑바닥에서 동물원, 문화 및 집회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 있으니 밑에서 위로. 그래서 용도 변경 허가예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려면 허가받고 가는 거예요. 허가. 그렇죠? 5번 틀렸네. 1번 건물을 완공해서 사용 승인을 얻은 건축물을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된다. 밑에서 위로 바뀔 때는 허가, 위에서 아래는 신고죠. 2번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 무너질 우려가 있어서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한다. 하위는 신고, 그 다음에 허가 대상 밑에서 위로, 신고 대상 위에서 아래로 바뀌어서 그때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건물을 새로 지은 거나 마찬가지로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85번 문제가요. 도지사 사전 승인. 우리 시험 범위에서 도지사 승인은 몇 번 나옵니까? 6번. 6번.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예. 옳지 않은 거 찾기. 하도 많이 풀어서 이제는 좀 맞출만도 해요. 예. 4번. 주거환경, 교육환경. 도지사가 지정 공부한 구역에 위락시설, 숙박시설,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 내주기 전에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 받죠. 국토부 장관이 지정 공부한 구역이 아닙니다. 4번 틀렸고. 21층 이상 건물을 시나 군에 지을 때 연면적의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시나 군에 지을 때
도지사 사전 승인. 자연환경수질보 도지사가 지정 공부하는 구역 경기도 가평군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일반 업무시설,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 위락시설, 숙박시설은요. 가평군수가 건축 허가 내주기 전에 경기도지사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5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죠. 됐습니다. 자, 86번은 건축 허가. 건축 허가권자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요. 그 문제 나오면 1번 지문은 바로 곡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건축 허가권자 내신 교수님은요. 항상 1번 지문이 21층 이상 건축물이 항상 1번 지문이에요. 21층 이상 건축물을 광역시에 건축할 때는 광역시장이 건축 허가권자입니다. 그렇죠? 네. 이번 국가지자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할 때는요. 우리가 이게 뭐예요? 공용 건축물이지. 공용 건축물.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하는 공용 건축물은요. 건축 허가 안 받아. 건축 신고도 안 해. 허가권자하고 협의를 해야 돼. 의무적으로. 협의가 성립이 되면은요. 건축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하나만 더 추가해서 기억하면은 사용 승인도 받지 않는다. 사용 승인도 받지 않는다. 3번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위해서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을 위해서 부적합 아파트 인정할 때는 위락시설, 숙박시설일 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내용을 대폭 짧게 줄여놓은 거예요. 3번도 맞다. 4번 허가를 받으면은요 2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된다. 안 했다. 착수했지만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착공신고 전에 경매나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고 취소해야 되는 경우 3가지를 다 써놨어요. 왜? 읽어보라고. 5번 국가가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정책적 목적을 위해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국토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X.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절대 건축 허가권자가 안 돼. 그럴듯해. 그쵸? 천재지변이 있어서 멸실된 건물을 재축하고자 할 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X. 재축도 건축의 한 종류죠. 그래서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건물을 재축하고자 할 때는 국토부 장관 허가 받으라면 왠지 그럴 것 같지만 아니야. 5번이 틀렸습니다. 자, 87번 건축 허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기예요. 틀린 거. 5번 보겠습니다. 건축 허가 시 실시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건축물이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21층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거 아니죠. 16층 이상이죠. 20층. 어디서 21층 했는데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21층 이상, 도지사 사전 승인에서 21층. 16층이죠. 그렇죠? 16층. 초고층 건축물이거나 연면적 합계, 연면적이 10만이죠. 그렇죠? 연면적 10만. 합계자 안 나오고 10만. 그리고 16층. 안전영향평가. 일단 5번은 이제 틀려 있고요. 1번은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할 때 원칙적으로 허가받는 거라 그랬죠? 허가. 2층 건축물이 건축 허가 대상이라도 증축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80제곱미터인 경우에는 증축에 대해서 건축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우리 건축 신고 대상 1번이 뭐였어요, 여러분요? 요약집에 건축 신고가 몇 페이지에 나옵니까? 요약집에 건축 신고 사항이 몇 페이지에 나오냐고요? 집에. 건축 신고 몇 페이지 나옵니까? 그래, 141페이지요? 그 박스 안에 1번을 보시면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나왔죠. 그러면 바닥 면적 합계고 연면적 X, 건축 면적 X, 바닥 면적 합계 85. 신축이 아니고 증축, 개축, 재축이에요. 이걸 바닥 면적 합계인데요. 연면적으로 낸 것도 있고 건축 면적으로 다른 시험에 낸 것도 봤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85년도에 졸업했는데 내가 대학교 학번이 86학번이야. 한양대학교 법대 86학번. 법대 86학번. 예. 그러면 내가 왜 85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왜 한양대 법대 8호가 아니라 86학번일까? 재수했다는 얘기지. 재수. 재수한 이유는 85년도에 저의 학업 성적이 바닥을 헤맸습니다. 바닥 면적 85.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밝히면서 학생들의 학업 증진에 이바지하는 강의. 살신성인 강의다. 살신성인. 살신성인. 바닥 면적 합계 85. 예, 살신성인. 이렇게까지 하는데 붙어줘야 될 텐데요.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2번이 됐고요. 3번 건축 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다 받은 것으로 본다. 우리는 대표조 제일 중에 하나를 외웠어요.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근데 건축 허가를 받은 데가 자연공원이었어. 그러면 자연공원법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답니다. 이때 허가권자는 자연공원법상 허가권자 미리 협의를 해야 되고요. 협의 요청을 받은 자연공원법상 허가권자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공원법상 이때 협의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가 누구냐 그러면요. 공원관리공단이에요. 공원관리공단이라고 있어요. 저 공원관리공단에 제가 직원 교육시키러 갔었잖아요. 50명 교육시키러 갔었잖아요. 근데 이걸 알고 있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이걸 협의 안 해주고 막 그러고. 근데 해주라 그랬어요. 예. 이거 알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4번은요. 건축 허가 신청하기 전에 내가 허가 신청하면 허가 내주겠습니까? 사전 결정 신청을 하면 네가 건축 허가 신청하면 허가 내주겠다. 사전 결정 통지를 하죠. 사전 결정 통지로부터 2년 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돼. 그 무조건 허가 내죠. 안 하면요. 사전 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제일. 자, 88번 건축 허가나 착공을 제한하는 게 나왔죠? 자, 건축 허가나 착공 제한. 예. 틀린 거 찾기. 틀린 거.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상 특히 필요하다 인정할 때는 자기보다 계급 낮은 시군구청장의 건축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가 있고요. 2번 국토부 장관은 국토관리상 필요한 경우 주무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모든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가 있고요. 3번이 그거죠. 4번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제한 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해서 1년 이내야. 근데 왜 1회에 한해서 2년 이내라고 했냐 그러면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원칙은 1회에 한해서 3년 연장할 수 있다. 1회에 한해서 2년 이내. 헷갈리라는 거지. 4번 틀렸고요. 5번 건축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 제한 목적.
제한 대상 구역의 위치, 면적, 구역 경계, 대상 건축 용도를 상세하게 해야 되고요. 자, 8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례 문제인데요. 이 사례 문제를 교수님들이 아니 교수님 한 분이 하여튼 어디 시험만 보면 이걸 내요. 예, 그 이걸 보는 거예요. A는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창고를 신축하기 위해 건축 신고했다. 왜?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건축 신고잖아요. 그렇죠? 그 신고는 수리됐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 2번 A 창고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 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건축 신고를 받으면 건축 신고가 접수가 되면은 농지 전용 허가도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게 뭐냐면 우리 건축 허가 받으면 의제된다 그랬죠. 의제되는 게 18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건축 허가 받은 데가 산지면 산지 전용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농지일 때는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다 의제가 되는데 건축 신고가 수리가 돼도 똑같이 의제가 돼. 그래서 건축 신고가 수리가 되면 건축 허가 받았을 때 의제되는 것과 똑같이 의제가 된다. 지금까지 시험에 3번 나왔어.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으면 의제되는 것은 나름대로 공부했잖아. 근데 신고는 까먹을 거 생각해가지고 신고를 냅니다. 그러면 건축 신고를 했을 때는 자연공원법상 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맞아요. 건축 허가 받을 때 의제되는 건 다 건축 신고도 의제가 돼요. 그래서 2번이 틀려서 정답. A는 건축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죠. 건축 신고했으니까. 3번. 창고 건축 신축 공사에 착수하려면 허가권자에게 공사 계획을 신고해야 된다. 처음 들어보는데요. 건축법 시행 규칙에 있어. 따로 공부 안 해도 당연히 그러면 뭔가 신고를 해야지. 신고 안 하고 이제 건물 착수하는 거 아닙니까? 안 되지. 착수한 이후로 건축주를 비로 변경,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를 합니다. 예. 창고 신축 완료의 창고를 사용하려면요. 자, 건축 허가 받거나 건축 신고하거나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3개가 완공되고 사용하려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죠. 그다음에 90번 안전관리 예치금. 대형 건축물이 공사가 중단되고 뒷정리가 안 될 거에 대비해서 예치금을 예치시킵니다. 뒷정리할 비용. 그래서 이 안전관리 예치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기. 그래서 예전에요.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신림 사거리를 지나가는데요. 빌딩 공사를 하는데 빌딩이 절반만 딱 씌워놓은 거예요. 와, 절반만. 예. 그리고 사람이 뭐 온데간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설 회사가 부도나거나 건축주가 파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없어져. 삽하고 모래를 썩다가 삽을 딱 꽂아놓은 상태로 삽만 꽂아 없어져. 그 다음 벽돌도 나르다가 중간에 딱 내려온 사람은 없어지는 거예요. 장마철에 막 비가 오면은요, 세면하고 모래가 섞여서 하수구로 흘러들어요. 그러면 다른 거를 막힌 거는 뚫을 수가 있는데요. 이 콘크리트가 돼버렸습니다. 이거는 하수 동안 다 덜어내야 되거든요. 큰일 납니다. 또 여기가 이제 이런 게 또 이제 우범지대가 됩니다. 밤에 사람들이 와서 살아요. 비를 피할 수가 있어요. 산다니까. 예전에 저기 어디야? 도봉구 쪽인가? 경매 물건이 나와서 그 제가 밤에 저녁반 강의 끝나고 우리 그 학생분하고 같이 거기 경매 물건 나온 거 현장 가보고 싶어서 밤 11시에요. 후라시 들고 강의 끝나고 밤 11시 후라시 들고 해서 짓다가 중단된 건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후라시를 켜보는데 각 방마다 사람이 다 있어. 그리고 막 난리를 쳐. 눈부셔.
불가. 옆에 프로판 가스통. 부탄 가스통. 그래서 이제, 그 건물 내려와가지고 옆에 보니까 무슨 포장마차 같은 거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감아놨더라. 포장마차 이렇게. 그 포장마차 밑에 이렇게 발로 한번 툭 차봤는데 안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 누가 자고 있는 거야? 포장마차. 와, 그 안에서 자고 있는 거야. 비명 소리.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관리 예치금이 2005년도에 도입됐습니다. 예.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예치금 예치 대상이고요. 예. 2번 예치금 반환할 때 이자 포함 반환. 보증서 예치했을 때는 이자 안 줍니다. 공사비의 1% 범위 내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근데 왜 20%가 나왔을까? 20% 예치가 왜 나왔을까? 예?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요. 이행보증금 예치 공사비의 20% 이내 정비법에서 재개발 사업에서 지정 개발자가 정비 사업을 시행할 때는요. 공사비의 20% 이내에서 예치. 그거하고 헷갈리라고 낸 거예요. 근데 우리 헷갈리지가 않아. 왜? 잘 기억이 안 나니까 하는 게. 1% 안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1% 안에서. 예치 20. 예. 그렇죠? 예. 이행보증금 예치 20. 예. 공사비 예치 20. 그렇죠? 1%입니다. 허가권자는요,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 명령할 수 있고, 말 안 들으면요, 안전관리 예치금을 사용해서 행정대집행할 수 있다. 예전에 기출문제 정답 OX로 말씀해 보세요. 안전관리 예치금은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쓸 수 없다. X. 잠시 쉬었다가 이제 91번부터 하겠습니다.